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들이 피의자라는 낯선 신분이 되어 영화에서나 보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리라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행정처분까지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사고의 발생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면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인적사항과 함께 간단한 자술서를 받아갑니다. 이때부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구대 경찰은 물론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희한한 요구를 하거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고 준비한 양형자료를 받아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니 별의 별 공무원이 다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경찰뿐 아니라 각 시군구청 위생과의 공무원들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위생과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주무관들이 담당자가 될 경우 처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가 오히려 절차를 알려주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를 때 발생합니다. 잘 모르는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인데도 더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행정편의적 처분 절차로 문제를 일으키는 담당 주무관보다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합당한 절차대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놓고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 후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로 6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점과 일수가 명기된 행정처분 명령서를 오늘 받았는데 집행을 당장 내일 모레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처분입니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온당한 처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행정사임을 밝히고 따져 물었지만 이미 결재까지 완료되고 공문이 나간 상황이라서 번복은 불가하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피처분자가 그대로 처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자신들 편한 대로 처분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직접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 집행정지 인용을 하루 만에 받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의견 제출 시 처분의 시점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례는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의견 제출 시 의미 없는 내용일지라도 몇 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받아준다는 위생과 담당자, 병합된 행정처분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함에도 따로따로 2개월, 3개월 총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려 했던 경기도의 공무원 등 일일이 나열하기 민망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처분의 진행 과정과 절차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부조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두시고 억울함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이를 바로잡고 최소화하여 업소와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업정지는 유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영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빌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유련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